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항상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필리핀 승빈 TV입니다. 필리핀에 내 집 마련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죠. 오늘도 필리핀 관련된 탑 10 질문 중 하나를 꼽아서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필리핀 같은 따뜻한 나라에 별장처럼 내 집 하나 마련해놓고 겨울 시즌에는 필리핀에 가서 좀 쉬다가 한국의 봄, 가을 시즌에 따뜻하게 계시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꽤나 많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저에게 정말 많이 이것저것 물어보십니다. 이제 그분들도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 및 지인들에게 나름 조사를 해보시고 저에게 보통은 이런 질문을 주시죠. 필리핀은 외국인이 콘도밖에 소유할 수 없다며요. 집 소유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야 좀 안전하게 필리핀에서 콘도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좀 드리자면은 외국인 집 소유가 아예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필리핀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필리핀 부동산 거래 시에 CCT만 소유할 수 있다. 이 CCT란 Condominium Certificate of Title의 약자로 한국말로 하면은 콘도 등기죠. 즉 달리 말하면은 집이나 빌리지라고 할지라도 이 CCT 콘도 등기가 나오면은 집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콘도 등기가 나오는 집들은 필리핀에 정말 몇 개 없지만 그래도 있긴 있죠. 예를 들면 현재 선분양 중인 파라냐케에 있는 랑크리스 빌리지, 랑크리스 타운홈스입니다. 해당 랑크리스 관련 사항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으십니다. 그 밖에 한 가지 더 명심하셔야 하는 게 외국인이 무조건 아무 콘도나 다 구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필리핀 법에 따르면은 한 콘도 빌딩 내에 최대 40%까지만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60%는 필리핀 자국민이 소유를 해야 하죠. 예를 들면은 한 콘도 빌딩 내에 1,000개의 유닛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그 중에 400개의 유닛만 외국인 앞으로 등기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600개의 유닛은 필리핀 자국민 명의 앞으로 등기가 발급이 되어야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필리핀 콘도 업계에서는 선분양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이 소유 가능한 40%의 유닛들은 항상 먼저 동이 나버리는 사태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마닐라 지역에서는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처럼 외국인이 필리핀의 별장 개념으로 집 한 채씩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필리핀에 직접 오셔서 부동산 시장 조사 좀만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실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필리핀에 부동산 구매를 할 수가 있나? 정답은 일반 매매를 안 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고요? 매매를 안 하는데 어떻게 부동산을 사냐? 이런 의문을 다들 가지실 것 같은데 매매 말고 선분양,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리셀링이라고 합니다. 이 선분양을 하시게 되면은 매매보다 훨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죠. 왜냐? 자금 납부 자체를 일반 개인이나 부동산한테 주는 게 아니라 건설사한테 다이렉트로 납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좀 상세하게 거래 방법을 설명드려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보통 건설사들이 공사 개시와 동시에 부동산에게 손님을 구해오라고 시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들이 광고를 쫙 때리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슬슬 손님들이 꼬이죠. 손님이 꼬이면은 손님에게 예약금을 먼저 부동산이 받습니다. 이 예약금 같은 경우는 보통 건설사마다 다르게 책정하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2만에서 5만 페 정도 할 겁니다. 한국 돈으로는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돈은 부동산이나 개인업자가 먹는 게 아니라 해당 선분양 콘도의 예약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무리 건설사라 할지라도 예약금을 안 내면 당연히 선분양 자체를 안 해주죠.
여러분이 부동산 또는 그 선분양 콘도를 소개해주는 개인에게 이 돈만 잘 전달을 하시면은 이 업자나 부동산이 해당 콘도의 선분양 신청을 여러분의 성함으로 넣겠죠. 그럼 이제 예약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예약을 잡으면은 이제 건설사 측에서 reference number라고 해가지고 추적 가능한 번호 뭐 이런 것과 함께 가상계좌라고 해야 되나? 일반 구매자가 건설사에게 다이렉트로 매달 납부하게끔 해주는 계좌를 하나 오픈을 해줍니다.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건 관광비자건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국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구매자는 그 건설사가 만들어준 가상계좌에 할부금을 할부 기간 동안 꾸준히 꼬박꼬박 잘 넣으면은 몇 년 뒤에 완공 시에 입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입주 시기를 turnover라고 부릅니다. 이 턴오버 시에 잔금을 치르고 세금 관련해서 낼 거 내고 등기 신청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이 할부금 같은 경우는 예약하시며 구매하시는 초기에 몇 달 할부로 어떻게 진행할지 그 건설사 측 에이전트와 상담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분양이 좋은 게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왜냐? 본디 거래 사고라는 게 사기꾼 놈이 중간에 돈을 삥땅 쳐야 사기가 성립이 되는 건데 중간에 돈을 삥땅 칠 놈이 없이 구매자가 건설사에게 다이렉트로 납부를 해버리니까 사기꾼 자체가 생길 리가 없죠. 건설사야 뭐 당연히 돈만 잘 입금이 되면은 때 되면은 구매자한테 열쇠 주고 집 입주시켜버리면 끝이니까. 물론 콘도 서류 관련해서는 건설사가 등기 신청이나 뭐 이런 거를 보통 안 해주니까 본인이 직접 하든가 아니면 부동산에 맡겨야 하는 수고로움이 좀 있긴 하죠. 뭐 일반 매매도 서류 처리는 당연히 부동산이 다 하는데 부동산한테 그런 거 맡기면 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문제도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럼 살펴보죠. 뭐가 나을까요? 선분양? 아니면 일반 매매? 하나하나씩 카테고리를 짚고 넘어가면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보죠. 1번, 거래 안전사고 문제적인 측면. 이건 당연히 선분양 승입니다. 일반 매매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일반 매매도 거래 금액을 현금이나 책, 이 책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어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음인데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거라 은행이 모든 책임을 다 져주기 때문에 은행이 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부도나지 않는 어음이라는 게 책입니다. 뭐 수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반 매매일지라도 사실 이 현금이나 책으로 거래 당일날에 부동산의 중재하에 집주인과 구매자가 만나서 바로 대금 결제하고 등기받고 Deed of Absolute Sale이라는 완전 판매 거래 계약서 체결하고 바로 공증받아서 구매자와 판매자 측 부동산이 한 부씩 갖고 구매자 한 부, 판매자 한 부, 공증해주는 변호사 한 부, 이렇게 한 부씩 나눠 갖는 순간 이 시점부터는 이 집은 내 거예요. 그럼 깔끔하게 끝나죠.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 사고가 터질 일이 없지만 아니 이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작게는 1, 2억, 뭐 많게는 몇 억씩 하는데 관광비자 가진 일반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그 돈을 필리핀으로 보통 못 옮겨옵니다. 옮기려면은 보통 불법 환전소를 이용하든가 그래야 되죠. 왜냐면은 1년에 5만 불 이상 송금을 하면은 송금 제한에 걸려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송금이 되는데 이거를 해외 재산 때문에 송금한다? 이러면은 해외 재산 신고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복잡해지죠.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이 아니라 일반 관광객 신분의 한국인이 이 큰 돈을 땡겨오는 게 무리긴 하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건설사한테 다이렉트로 매달 달달이 할부금을 입금하는 형태의 선분양이 당연히 좀 더 메리트가 있죠. 거래사고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말이죠. 2번, 월세적인 측면? 이 월세는 일반 매매로 하셔야 지금 당장 월세를 다음 달부터 수금이 가능하니 매매가 당연히 선분양보다는 낫습니다. 선분양은 몇 년 뒤에 완공이 되었을 때 유닛을 받는 건데 이렇게 선분양으로 받은 유닛은 보통 안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가구가 없죠. 그러니까 침대 사고, 소파 사고, TV 뭐 이런 거
사는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일반 매매는 물건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게 방안에 구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냥 입주자 받아서 월세 챙길 수 있다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번 월세적인 측면은 일반 매매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일반 매매 시 필리핀인 소유의 콘도가 낫나 아니면 한국인 소유의 콘도가 낫나?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은 한국인 소유의 콘도가 서류만 정확하고 이 사람이 진짜 정상적인 한국인이라면은 한국인 소유의 콘도가 낫다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필리핀에 사는 교민들은 다들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놈만 조심하면은 필리핀 생활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한국놈들끼리 필리핀에서 서로 등쳐먹고 피 빨아먹고 눈에 불을 켜고 먹잇감을 찾아 나섭니다. 사실 저도 필리핀에서 영어 통역 8년 동안 할 때 정말 무수히 필리핀 지방법원들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법정 재판 통역도 여러 번 해봤는데 제가 한 법정 통역의 90%는 한국놈이 한국놈의 등을 쳐먹은 사기 케이스였습니다. 작게는 몇 천만 원대의 부동산 사기부터 많게는 몇 억대의 토지 사기까지. 그러나 모든 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사기꾼의 개인 계좌에 돈을 입금시킨 것이죠. 이러한 개인 계좌 거래는 분명히 위험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이도저도 아닌 놈들이 필리핀에서 좀 한따까리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허풍 떠는 애들이 제일 위험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거래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인이 소유한 콘도가 여러분이 거래하기는 더 쉽다라는 말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의 1년 외화 송금 가능액은 5만 불입니다. 근데 콘도는 보통 1억 미만짜리가 마닐라에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콘도를 구매할 때 금액 이체하는 데에 꽤나 애를 먹으실 겁니다. 물론 불법 환전소 등을 통해서 받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불법이든 아니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맞는 말이니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콘도가 한국인 명의로 되어 있고 서류 등이 확실하고 이 한국인이 필리핀에 사는 필리핀 교민이 아니라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면서 처자식과 집 그리고 직장 등이 한국에 있는 정말 정상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러면은 이 사람 개인 한국 계좌로 그냥 송금해주면 되니까 쉽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 필리핀 콘도 몇 억 한다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처자식 버리고 그걸로 여러분한테 사기를 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나 한국에 집도 절도 없이 필리핀에서 나 좀 잘 나가 임마 이 자식들아 야 이러는 놈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필리핀은 7,000개가 넘는 섬이 있는 섬나라예요. 그리고 필리핀에 CCTV가 길거리마다 설치된 동네는 보니파시오, 올티가스, 알라방, 마카티, 앙겔레스, 클락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얘 먹튀 하잖아요? 못 잡아요. 옛날에 이런 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자기 아는 사람 불러다가 이 사람한테 자기 콘도 싸게 판다고 자기 개인 계좌로 입금시키라고 한 뒤에 돈만 먹고 잠수 타버렸죠. 그리고 자기 명의로 돼 있던 콘도는 딴 놈한테 팔아버렸더군요. 그래놓고 한 1년 동안 등기 이전 중입니다 형님 좀 기다리세요 필리핀은 원래 느린 거 아시잖아요 이 떨다가 참다 못 참은 형님이 필리핀 쫓아가서 옛날에 만든 판매 계약서 Contract to Sell 이거 해당 콘도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보여주면서 사실 확인해보니까 이 집은 이미 딴 놈 소유로 넘어간 거죠. 필리핀 서류에 대해서 잘 모르던 형님은 이 판매 계약서를 받으면 계약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Deed of Absolute Sale이랑 CCT 등기 원본을 받아야 계약이 끝나는구나 하는 그런 사실도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나셔야 깨달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박씨
발라먹을 놈은 이런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서류 관계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중 계약을 한 뒤에 돈을 이중으로 챙기고 튄 겁니다. 한국에 연고도 없던 놈이라 한국 올 일도 없고 잡을 수가 없죠, 이런 놈들은. 자, 그럼 아까 다시 하던 얘기 마저 마칠게요. 부동산은 필리핀에 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거래를 하나? 뭐 간단합니다. 부동산이 서류를 이메일로 쏴드리면은 두 분이서 만나셔서 서류 확인하고 서명하고 다시 필리핀으로 DHL 서류 송부 주시면 됩니다. 가장 깔끔한 거는 이제 뭐 당연히 필리핀 날아가셔가지고 부동산 업자랑 만나셔서 필리핀 내에서 계약하시는 게 사실상 가장 깔끔하고요. 어차피 집 보러도 한번 가셔야 되니까.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거는 어떠한 경우라도 스캔본은 안 됩니다. 반드시 서류 원본이어야만 하죠. 왜냐면은 이거 공증받아서 필리핀 토지청에 정식으로 넘겨야 등기 이전 신청이 되거든요. 아무튼 판매자가 한국에서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고 필리핀 부동산이 그 사람 콘도 서류 심사했을 때 그 서류가 진품이라면은 이 사람하고 거래해도 그리 문제는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이 한국인이 반드시 한국에서 신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 한국인이 필리핀에 거주하고 한국에서는 집도 절도 없고 소득도 없는 그런 인물이라면은 절대 이 사람하고 거래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필리핀에 사시는 한국 교민들도 대부분 착하세요. 착하신 분들이지만 제가 보아온 사람들 중에 위에 제가 나열한 예시처럼 안 착한 사람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필리핀 법정 통역을 여러 해 다녔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필리핀 콘도 구매 시에 웬만하면 선분양이 안전하니까 선분양으로 하시고요. 일반 매매 하실 거면은 정말 서류 심사 꼼꼼히 하시고 개인 계좌 거래는 좀 피하셔서 거래하시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합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며, 그럼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항상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아시는 분들 중 필리핀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제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블로그 필리핀 승빈 검색해보라고 권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